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024년 6월 CNN 속보였어요. 한국, 미국 핵연료 재처리 협력 전격 합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60년간 이 권한을 얻기 위해 애원했지만 실패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강대국들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다시 단 한 번의 협상으로요. 저는 클라우스 아이젠하트입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30년 넘게 핵정책을 다뤄온 사람이죠.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핵 협상을 지켜봤어요.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하지만 2023년 한국에서 본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고 왔어요. 2013년 대전의 한 연구소. 그곳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 국가들은 비웃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 허락도 없이?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450번이 넘는 실험 끝에 그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92% 성공률, 43% 효율 개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국은 3,500억 달러를 꺼내들며 한국을 압박했어요. 회의장은 긴장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보십시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주머니에 조커 카드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제철이 단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회의장에 떨어지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일본 대표는 펜을 떨어뜨렸고 중국 측은 숨을 멈췄으며 미국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30년 경력 통틀어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에게 보낸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고 제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대체 무슨 준비를 해온 걸까요? 그 회의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가운 회의실부터 대전 연구소의 뜨거운 실험실까지, 워싱턴 국무부의 당황한 표정부터 서울 거리의 조용한 자신감까지, 한국이 10년 동안 준비한 비밀, 세계를 바꾼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클라우스 아이젠하트입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30년 넘게 핵정책을 다뤄온 핵 분야 전문가입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3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고급 호텔 회의실 특유의 차가운 조명 아래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각국 대표단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저는 나토 참관단 자격으로 구석에 앉아 지켜보는 위치였습니다. 트럼프 측 대표단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들은 미소 하나 없이 턱을 치켜세운 채 입장했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울렸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반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펜을 꺼내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그 모든 동작이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죠.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입니다. 그 숫자가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 회의장 안이 술렁였죠.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동맹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죠. 목소리에 압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여기저기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는 슬쩍 한국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 얼굴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수석 대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고 옆에 앉은 참모는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제 옆 일본 대표단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주고받더니 한 명이 뭔가를 읽고는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회의장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미국 측 참모 한 명이 물잔을 들어 마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회의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졌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메시지였죠. 그때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을 짚으며 아주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해결료 재처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처리, 리프로세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30년간 핵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해결료 재처리는 핵자주권의 상징입니다. 미국이 절대로 쉽게 허락하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죠. 회의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대표 한 명이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펜이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협상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해왔는지를요. 그리고 이 협상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일본 대표단이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은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협상은 반드시 역사에 남을 거라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NATO 본부로부터 긴급 브리핑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컨퍼덴셜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국 측 분석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 측이 언급한 재처리, 그게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죠.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마이너스 어드밴스드 퓨얼 사이클 리서치. 한국의 선진 해결료 순환 연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PYROPROCESSING 테크놀로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이었어요. 서류를 계속 넘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 데이터가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실험 기록들, 성공률 그래프, 기술 완성도 평가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대답했죠. 한국이 사용 후핵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곧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핵 확산 위험이 낮으면서도 효율은 오히려 더 높다는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023년 현재 기술 완성도가 이미 85%를 넘어섰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단 말입니까? 미국 분석관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선명한 위성사진이 있었어요. 연구시설 건물들의 배치도 그 안에 설치된 최첨단 장비들의 상세한 목록이 빼곡했죠. 이 시설에서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최근에야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해온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미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요.
일본 대표가 서류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과 협상해도 재처리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프랑스 대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기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겁니다. 순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만들어 놓고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거죠. 저는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문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협상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선언의 언어였죠. 미국 분석관이 서류를 덮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 샌프란시스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핵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전략을 설계했죠.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승리였죠. 3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직접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클라우스 아이젠하트 박사님을 대전 연구소로 초대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죠. 한국이 직접 자신들의 카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을 게 분명했죠.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연구소에서 보낸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전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저는 놀랐습니다. 고속도로는 완벽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독일과 비슷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운전기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빨리 배우는 편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출입증 발급까지 3단계를 거쳤죠. 생각보다 철저하네요. 제가 말하자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의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표정은 진지했죠. 여기가 파이로 프로세싱 시뮬레이터입니다. 안내 연구원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장비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반응기,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십 개의 센서와 모니터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까? 젊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19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450회 이상 실험했고 성공률은 92%입니다. 92%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성공률을 보이는 실험은 드물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제가 묻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냈을 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허락받지 않았다. 만들어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까?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온도 변화, 압력 수치, 물질 전환율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우리는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습식이 아닌 건식, 물이 아닌 열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기존 방식을 따라갈 때 한국은 새로운 길을 만든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연구원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면 가득 채워진 스크린에 SLBM 실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바다를 뚫고 솟아오르며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장면.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SLBM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연구원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핵탄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있죠. 언제든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단 말입니까? 핵무기는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억제력의 새로운 정의였어요. 우리는 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이 기술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힘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존중받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30년간 핵을 연구하면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의지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핵을 이해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죠. 연구소를 나온 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위험하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고 써야 할까요? 그때 노트북 화면 한쪽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외무성, 긴급 성명 발표 예정.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일본 언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도쿄발 긴급 뉴스였죠. 일본 정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협상에 공식 우려 표명. 기사 제목만 봐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일본 외무대신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 핵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기자가 적었어요. 저는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사실상 핵보유 능력 확보. 동북아 파워게임 재편 불가피. 중국 국방 전문가의 논평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제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중국조차 이렇게 말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NATO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이젠하트 박사, 미국 국무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장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이틀 후, 저는 워싱턴 국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국 국무부 차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이 우리 몰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국방부 대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 여론전도 준비했어요. 그가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죠. 한국의 에너지 독립, 새로운 모델 될까? 핵 없는 핵 억제력, 한국이 제시하는 21세기 안보 전략. 미국의 독점 시대 끝나나. 한국, 기술 동맹의 새 기준 제시. 서방 언론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주요 일간지들이 한국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CIA 분석관이 끼어들었죠. 한국은 이미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억압받던 약소국이 기술로 자립한다는 내러티브를 전 세계에 심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술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분도 함께 준비했죠. 국무부 차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30년 경력을 걸고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고 국제 여론도 그들 편입니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한숨을 쉬었죠. CIA 분석관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목록이 나타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체코. 이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원전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형 모델을 원하는 거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신들의 길을 연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무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핵정책을 다루면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패배를 목격했습니다. 아니, 패배가 아니었어요. 시대의 전환이었죠. 한국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명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 했어요. 이번엔 명확하게 쓸 수 있었죠.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었다. 워싱턴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미 민간 전문가 포럼에 초청받아온 거였어요. 장소는 서울 중심부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한국 측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천천히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기술 동맹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제목부터 범상치 않았죠. 우리는 지난 10년간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현재 완성도는 87%이며 2025년 실용화가 가능합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거기엔 대전 연구소의 실험 데이터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공률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미국 측 대표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기술을 실용화한다는 건 사용 후행 연료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용 후행 연료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죠. 한국 대표는 여유롭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가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고 싶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제안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공동에너지연구센터 설립 제안.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미국의 경험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핵연료 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미묘한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을 과시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당신들 없이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좋다는 메시지였죠.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는 겁니까? 한국 대표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첫째, 공동 연구 개발. 둘째, 기술 표준화 협력. 셋째, 제3국 수출 시 공동 마케팅.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미국 측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재배치였죠. 한국은 미국을 배제하는 대신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의 전환이었어요.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자 한국 측 기술 자문이 나섰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과학자였어요. 제가 직접 연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전 연구소의 실험 장면이었어요. 고온의 용융염 속에서 핵연료가 처리되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였죠. 우리 기술의 핵심은 습식이 아닌 건식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순수하게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핵 확산 위험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국 측 기술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식 재처리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젊은 과학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기술로는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효율을 43%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습식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43%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개선이었어요. 미국 전문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함께 가거나 각자 가거나. 선택은 미국의 몫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한국은 이미 결정했고 미국에게 동참할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미국 측 대표들이 급히 모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전화를 걸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도시가, 저 나라가 지금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핵정책을 다룬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어요. 약자가 강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사흘 후 제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었어요. 아이젠하트 박사님, 비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용산 미군기지 내 회의실에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감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과 군용 차량들, 그리고 총을 든 헌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냉전 시대의 잔재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신분증 확인을 거쳐 들어가자 안내병이 저를 본관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군화 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양쪽 벽에 걸린 성조기와 부대 엠블럼들이 지나갔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미국 에너지부 차관, 국방부 분석관 2, 그리고 CIA 요원으로 보이는 2명이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들의 굳은 표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앉으시죠, 박사님. 차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관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그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국방부 분석관이 펜을 돌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압박은요? 일본과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평화적 에너지 자립이라는 명분을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CIA 요원 한 명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쳤습니다. 흑백 위성 사진이었어요. 대전 연구소의 최신 모습이었죠.
건물 하나가 새로 증축되고 있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구조와 장비 배치가 한눈에 들어왔죠. 실증 플랜트입니다. 실험실을 넘어 산업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2024년 말로 보입니다. 차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쳤어요. 테이블 위에 물잔이 흔들렸죠. 그럼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막을 시기는 5년 전에 지나갔어요.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멀리 들려왔어요. 누군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죠. 차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협력하거나 구경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건 사실상 항복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재정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 말에 회의실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의는 30분 더 이어졌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시간은 한국 편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차관이 복도에서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을 존경하게 됐어요. 차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기지를 나섰어요. 서울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제 연구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2달간 모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국 관련 보고서, 언론 기사 스크랩, 그리고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까지. 창밖으로 베를린의 가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미국 마이너스 한국 핵연료 재처리 협력합의 전격 발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기사 전문이 떴죠. 미국 정부는 오늘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백악관 브리핑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의 의미는 달랐어요. 미국 장관의 미소에는 체념이 묻어났고 한국 장관의 미소에는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언론사들도 확인했어요. BBC, 로이터, 프랑스 르몽드까지 모두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주권 확보, 동아시아 파워맵 변화, 미국의 핵 독점 시대 종언, 새로운 기술 동맹 시작.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사님, 긴급 자문 요청입니다. 한국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죠. 내일 오전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2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연구소,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일본 방위연구소. 모두 제게 분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를린 외교부 건물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죠.
외교부 차관, 국방부 대표, 경제부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과 한국이 역사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프로젝터 화면을 켰어요. 한미 합의문 전문이 떴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젠하트 박사님,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말을 시작했죠.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명분을 쌓고 국제 여론을 조성했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국의 기술 발전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10년 연구 시작, 2015년 첫 성공, 2020년 실용화 단계, 2023년 협상 테이블. 국방부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모델은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경제부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도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독일은 한국과 손잡기로 했죠. 회의실을 나서며 차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오시길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베를린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대전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실험 장비, 젊은 연구원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빛나는 눈빛. 그들이 만든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합의 발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었어요. 이번엔 국제 원자력 심포지엄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로 붐볐습니다. 60개국 대표단이 모인 거예요. 복도 벽면에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대형 패널들이 걸려 있었죠. 1970년대 첫 원전 건설부터 2023년 파이로 프로세싱 실증까지 흑백 사진에서 시작해 선명한 컬러 사진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한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전 연구소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컨퍼런스 홀 안으로 들어가자 2,000개가 넘는 좌석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 심포지엄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평화 마이너스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향하여.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단에 서자 수천 개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하려고 합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핵을 힘의 도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봤어요. 핵을 평화의 언어로 바꾼 나라를요. 스크린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장 사진이 떴습니다. 2023년 APEC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가 제철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착했죠. 왜일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대전 연구소 사진이 넘어갔습니다. 92% 성공률, 43% 효율 개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의지의 결과입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은 세상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힘없이도 존중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죠. 스크린에 한미합의 조인식 사진이 떴습니다. 이건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준비된 자의 승리였죠.
저는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국은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닙니다. 명분을 함께 만들었죠. 평화적 에너지 자립이라는 명분을요. 저는 연단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에서 배웁니다. 홀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총성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이들이 만든 미래에 우리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30년 경력 통틀어 가장 의미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저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제 옆에 섰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죠. 이제 세상은 한국을 배웁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힘이 아니라 지혜를요.